한 기자, 우리 국민들이 노후 생활비는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설문조사한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는 350만 원인데요. 이 정도가 있어야 여유 있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런데 실제 준비한 생활비는 230만 원으로 무려 220만 원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월 기준으로 보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이 연 단위로 한번 보면요. 1년에 1,400만 원 넘게 모자라는 거고 10년이면 1억 4천만 원 모자라는 겁니다. 노후 자금에서 이 정도나 구멍이 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최소 생활비도 따로 물어봤습니다. 정말 밥 먹고 집세 내고 기본만 하는 수준이 248만 원으로 잡혔는데요. 준비된 게 230만 원이니까 18만 원이 빕니다. 한 달에 18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하지만 1년이면 200만 원이 넘고요. 이게 20년, 30년 누적되면 수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노후엔 병원비가 늘어나죠. 60세 이후 평균 의료비는 젊을 때보다 3배에 육박합니다. 그러니 노후에 최소 생활비조차 맞추지 못하게 되면 늘어나는 의료비는 더 감당하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실제로 마련해 놓은 노후 생활비는 원하는 만큼이 안 된다는 건데 이런 은퇴 시기랑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나이에 은퇴하고 싶다 하는 희망 은퇴 시기가 65세인데요. 실제로는 실제 은퇴하는 시기는 56세로 9년이나 빨라집니다. 노후 준비를 시작한 나이는 평균 48세였는데요. 56세에 은퇴한다고 치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8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8년 동안 돈을 모아놓고 그 돈으로 20년, 30년, 이제는 또 100세 시대죠. 길게는 40년 넘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는 국민연금이 가장 많았습니다. 응답자의 거의 90%가 연금으로 충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금융소득,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꼽기도 했지만 국민연금보다 비중이 훨씬 낮았습니다. 한국 가계자산의 75%에 이르는 부동산을 활용한 노후자금 준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주택연금을 알고 있는 사람은 90%가 넘었지만 실제로 가입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3명 중 1명뿐이었습니다. 아직도 이 집은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또 절반 이상이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는 이 다운사이징 전략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70대 이후에나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작 필요할 때는 실행이 미뤄지는 겁니다. 노후 거주 조건으로는 의료시설 접근성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교통이나 공원, 편의시설도 중요했지만 결국 나이 들어 가장 신경 쓰는 건 건강이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응답자의 80% 이상이 지금 사는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익숙한 생활권, 병원 가까운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기자, 나이대별로 쓰는 돈과 버는 돈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나왔다면서요? 네, 이 표를 좀 보시면 파란 선은 노동소득을 뜻하고요. 빨간 선은 소비를 뜻하는데요. 28세에 흑자 전환을 하고요. 45세에 소득이 정점을 찍고 61세에 다시 적자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게 국민 이전 계정이라는 통계인데요. 이름이 조금 딱딱하지만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의 평생 가계부를 국가가 대신 써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나이에 따라 얼마나 벌고 쓰는지 또 모자라는 부분은 누가 메워주는지를 보여줍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28세부터 흑자로 돌아섭니다. 사회의 진출에 소득이 지출보다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45세에는 1인당 노동소득이 4,433만 원으로 최고치를 찍는데요. 회사에서 경력이 쌓이고 가정에서는 아이들 양육과 대출 상환으로 경제적 책임이 가장 큰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소득은 줄고 61세부터는 다시 적자로 전환됩니다. 은퇴로 소득은 급격히 줄지만 의료비와 생활비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죠. 기대 수명 83세를 고려하면 적자 상태로만 20년 이상을 살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 청소년 시기에도 적자가 두드러지는데요. 16세 때는 1인당 4,418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데 교육비와 생활비가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통계는 사회 구성원이 몇 살 정도의 흑자고 몇 살의 적자인지 인생 주기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까 그래프에서 보면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구간에선 누군가가 부양을 해주고 있다는 건데 그 부양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네, 일하는 이 노동 연령층이 지금 앞뒤 세대의 적자를 메워주는 구조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보면 노동 연령층에서 320조 7천억 원이 순유출됐습니다. 이 가운데 184조 5천억 원은 유년층으로, 131조 1천억 원은 노년층으로 흘러갔습니다. 쉽게 말해 부모의 월급에서 아이 학원비와 등록금이 나가고 또 이 부모님 병원비와 생활비까지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벌어서 이 양쪽으로 쓴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습니다. 여기에 월급만이 아니라 자산에서 나오는 흐름도 있습니다. 이 노동 연령층에는 138조 5천억 원, 노년층에는 48조 1천억 원이 각각 순유입됐는데요. 이건 다른 세대가 준 돈이 아니라 본인들이 모아둔 저축이나 연금, 예금이자 주식 배당 같은 자산 소득이 더해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합쳐도 인생 전 구간을 혼자 버티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육과 보건 관련 공공 소비도 2023년에 각각 7.7%, 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세대 간 이전은 단순히 가정 안에서만 아니라 사회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족과 사회 또 제도가 함께 균형을 맞추면서 생애 주기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네, 결국 노년 세대의 지출 대비 수입이 줄어들수록 그리고 자녀 세대의 부양 여력이 떨어질수록 노인 빈곤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네, 이 노인 빈곤율이라 함은 노인 가운데 중위소득의 절반도 못 미치는 비율을 뜻하는데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약 40%로 OECD 중에서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경제 활동을 접고 이 적자로 전환하는 시점부터 소득이 급감하지만 공적 연금이나 사회 안전망이 충분히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 빈곤 위험이 큽니다. 여기에 의료비 지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통계에서는 국민 1인당 의료비가 400만 원을 돌파했고 불과 5년 만에 36% 늘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진료비는 한 해 50조 원을 넘어섰고 올해 1분기에도 11조 원을 기록했는데 이 중 75세 이상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이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면서 적자로 전환되는 구조가 현실에서는 높은 노인 빈곤율과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 이 국민 이전 개정 통계는 바로 이런 현실을 뒷받침해주는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인구 얘기 같네요. 지금 55살 이상 경제활동 인구가 역대 최대치라면서요? 네, 이 고령층 그러니까 55세에서 79세의 경제활동 인구가 1,001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역대 최초 1,000만 명을 돌파한 겁니다. 먼저 어르신 수가 많이 늘었죠. 이 고령층 인구부터 얼마나 늘었나 살펴보면요. 올해 5월 기준으로 1,644만 7천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6만 4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아까 말한 고령층 경제활동 인구는 고령층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수치인데요. 이 수치가 1년 전보다 32만 8천 명 늘어서 1,001만 명이라는 거고요. 이 중에서 취업자만 쏙 빼서 얘기해도요. 1,0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978만 명으로요. 작년 같은 달보다 34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고용률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인데요. 각각 지난해보다 0.3%포인트, 0.5%포인트 올라서 60.9%, 59.5%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업 경험자의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 기간은 17년 6.6개월로 0.5개월 늘었습니다. 네, 요새 근데 55살을 고령층이라고 하나 싶기는 해요. 어쨌든 이 고령층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는 이 추세가 자연스러운 것 같긴 합니다. 네, 이 고령층 취업자 직업군 중에 단순 노무 종사자가 22.6%로 가장 많았는데요. 15세 이상 취업자 대비 8.6%포인트 더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서비스 종사자가 많았고 관리자, 사무 종사자에서는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인생 통틀어 주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에서 계속 일하지 못하는 실정인데요. 고령층 중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지금도 근무하고 있다 하는 사람은 3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만둔 사람 비율은 70%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만둘 때 나이가 평균 52.9
9세로 거의 53세가 되는데요.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이 사업 부진이나 조업 중단, 휴업, 폐업이 25%로 제일 많았고요. 건강이 안 좋아서가 22.4%,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가 14.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일자리의 형태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 기대 수명이 늘고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오래 일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네, 이 고령층 중에서 앞으로도 이 계속 일하고 싶다라고 한 게 1년 새에 32.8만 명이 늘어서 1,142만 1,000명이 됐는데요. 근로희망 비율로만 따지면 70%에 육박했습니다. 왜 일을 계속하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 이유는 역시 돈이었습니다. 여전히 생활비에 보탠다는 경제적인 이유가 절반을 넘게 차지했는데요. 고령층 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 원이 안 되죠. 지난 1년간 연금 수령자는 850만 2천 명으로 고령층의 51.7%를 차지했는데 이들의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8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작년 12월 발표한 1인 기준 노후 최소 생활비 136만 1,000원에 6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더 머물기를 원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일을 계속하고 싶은 두 번째 이유는 일하는 즐거움이라고 했는데요. 36% 넘게 나타났습니다. 생활비에 보탠다는 응답 비율은 이 지난해에 비해 조금 줄은 데 비해 일하는 즐거움을 꼽은 비율은 좀 더 늘어난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 밖에 일을 계속하고 싶은 이유로 무료해서와 이 사회가 필요로 해서 건강 유지도 4% 이하로 나왔습니다. 취업한 상태일수록 앞으로 계속 일하고 싶다는 비율이 높았는데요. 이 현재 취업자의 93.3%는 계속 일하기를 원했고요. 취업 경험이 있는 미취업자는 36.1%, 생애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은 7%가 앞으로 일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언제까지 일하고 싶은지 평균 희망 은퇴 시기를 물어보니까 평균 73.4세로 1년 전보다 0.1세 늘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오래 일을 하고 싶다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오래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 거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